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문의 여러 개를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예요. 첫 번째 문의는 보니까 이강복님 문의입니다. 수원 2017 타경 505512예요. 2017이면 오래됐다 그죠? 경매 개시가 2017년 5월인데 전입일이 몇 개월 전이고 배당 요구도 없어요.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건은 이거예요. 오늘 그죠? 제가 지금 1월 9일 아침에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내일 1월 10일 날 보시게 될 겁니다. 2017 타경의 505512 사건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에 있는 연립이고요. 감정가 9,300이고 많이 유찰이 됐습니다. 최저가 1,563만원 돼 있고 중간에 8월 20일 날 한번 누가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경매 사건입니다. 입찰 보증금 30% 469만원 돼 있습니다.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07년 8월 8일 소유권 이전 매매 권땡땡 돼 있습니다. 거래가액 7,900 돼 있고요. 2017년도 5월 23일 날 강제경매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최모 씨로부터요. 청구 금액 8천 얼마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6개입니다. 여기서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인 강제경매 2017년 5월 23일 이 날짜 기준이 되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임차인 내역을 보겠습니다. 전입되어 있는 사람 보니까 두 세대가 있습니다. 허땡땡씨, 홍땡땡씨. 자, 전입일 위에 허모 씨는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죠. 그리고 밑에 홍모 씨는 2017년 연도는 같은데 역시 이 사람도 한 3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이 두 세대 다 대항력 임차인이라면은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권리 신고가 없습니다. 전입으로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나 임차인이요 하면은 임차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위험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도 낙찰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아니고 다음 문의. 자, 김계옥 씨 문의예요. 이 내용은 참 좋은 질문 주셨어요. 김계옥 씨가 뭐라고 하셨냐면 전세권과 근저당이 같은 날이고 전세권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수원지법 2019 타경의 16467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게 선순위인지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답변은요. 전세권과 근저당은 등기부 을구에 있는데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자, 보면은 등기부를 보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을구에 보면은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은 같은 날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 보면 등기 순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먼저 들어온 게 빠른 거죠. 그죠? 당연히 더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제가 열어봤거든요. 사건을 열어보니까는 전세권이 먼저 번호가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부자연금이 님 문입니다.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사건이 있는데 소유자 사망 후에 주거 임차인이 상속인이 돼 있는데 뭐 질문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도리어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사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0일 여러분 제가 지금 1월 9일 저게 녹화인데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여러분 아침에 보게 되거든요. 당일이군요. 여러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의정부 지법 본원의 2019 타경에 11862 오피스텔입니다. 가산 행복 아파트 돼 있고요. 감정가 1억 8,600이고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49% 9,114만 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서모씨, 소유자 겸 채무자 똑같습니다. 채권자는 농협이군요. 농협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5년 8월 28일 소유권 이전 박모씨 거래가액 1억 9천만원
이 박모 씨가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잔금, 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농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 들어와 있고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부회사 근저당이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있는 근저당 농협에서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상속이 돼 있습니다. 상속이 돼 있습니다. 박모 씨로부터 서모 씨한테로 지금 상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여기 임차인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그랬는가 봅니다. 질문자가. 그런데 임차인하고 이렇게 내역이 돼 있고 옆에는 또 소유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질문하신 분이 이게 뭔가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 이제 전입 날짜가 2015년 8월 25일이에요. 8월 25일. 소유권 이전 8월 28일이죠. 2015년 8월 28일 소유권 이전됐고, 그리고는 근저당, 그죠? 농협에서 이렇게 근저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로는 여기서 상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은 서모 씨가 하고 거주는 하고요. 그리고는 매수는 박모 씨가 했던 것 같아요. 이 박모 씨가 이제 매수하고 소유자이긴 한데 전입은 서모 씨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경매가 들어오고 그렇고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상속이 되고 이 내용을 보면은 추측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두 사람이 박모 씨와 서모 씨가 부부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기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소유자가 소유자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처음에는 박모 씨가 세대주로 돼 있다가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등기상 여기 권리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서모 씨에 대해서 조금 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고 의구심이 나면은 여기 농협 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을 해준 농협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은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단 보기로는 전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선순위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위험은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책 조건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음, 음,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미미밈님. 자,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첫 입찰 앞두고 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찰표 주소란에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적어도 무방합니까? 이후에 낙찰이 되고 나면은 등기로 여러 가지 서류가 법원에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로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입찰서에는 전입되어 있는, 그죠?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주소를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낙찰되지 않습니까? 낙찰되고 나면은 경매계 쪽으로 송달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보통 이게 법원에서 서류가 올 때는 등기로 오거든요. 등기로 오는데 등기를 집에서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은 직장으로 송달지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빠서 도저히 못 받는다면은 뭐 친구나 다른 가족이 받을 수 있게 꼭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송달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저희 고객님들 도저히 못 받는다 내지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경우 있거든요. 교포들. 네, 그런 분들 서류는 전부 다 저희 사무실로 송달지 변경해서 제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기은님 질문입니다. 그 기은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기 계고 후에 그 경매 우리가 강제 집행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고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계고 이후에 2주 후에 자진 인도 기간 후에 낙찰자가 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는 건가요? 했습니다. 2주 동안 자진 인도 기간을 뒀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사를 안 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꼭 속행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한테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계고할 때 같이 했던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전화로도 보통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법원마다 실무자마다 업무를 처리하는 그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집행관실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전화로 해결이 됐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본집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집행 예납금으로 100여만 원 선납했는데 주로 이제 노무 비용을 먼저 선납을 많이 하거든요. 선납했는데 집행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맞습니다. 집행 취하신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집행 속행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취소할 때는 취소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해당 집행관실로 문의해 보세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윤 씨, 오늘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그 뭐죠? 그러니까 뭐죠? 근저당을 한 근저당권자이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은행으로 가서 그 선순위로 보이는 그죠? 먼저 전입돼 있는 그 임차인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무상거주 확인서든 뭐든 뭐 개인정보이므로 대출 실행 내역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소장님 영상에서는 해당 금융사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도 쭉 업무를 하면서 많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고 뭐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 선선히 알려주는 데도 많이 있고요. 간혹은 안 알려줘요. 어, 전화하면 알려주는 데 많이 있어요. 전화하면은 담당자 바꿔서 뭐 이렇게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면은 아유 뭐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들어와 있어요. 예, 이렇게 말을 선선히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안 해주면 따져야죠. 저는 막 따져요. 왜 안 해주냐고. 다른 저기 그 왜 우리가 경매 사건 보다 보면은 어떤 그 채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상거주 확인서다, 가족이다, 임차인 아니다, 그런 거 이런 무상거주 확인서 각서가 있다 이러면서 법원으로 제출을 하면서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재해달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기재되는 사건들도 우리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죠. 다른 채권단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은 다른 은행에서는 이렇게까지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액션도 없고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100% 답은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없다면은 법원으로 지금이라도 좀 제출을 해달라. 예,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제가 한 말 꼭 기억하시고요.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